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스무페 토토 9회차 라리가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기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에이바르와 12위 레반테의 경기인데요. 에이바르는 바르셀로나에게 5대0으로 대패를 했고요. 레반테는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충격으로 좀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 쪽에 36.6%고요. 에이바르는 홈에서 5승 1무 5패, 5경기 1승 2무 2패고요. 레반테는 원정에서 3승 10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11경기를 뛴 수비수 선수인 페드로 비가스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리그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로치나 선수가 부상이고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오차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경기를 샜기 때문에 오차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상황에서는 1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에이바르는 엘리, 이누이, 오레아나, 엑스포시토, 호세앙헬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좌측에서 이누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엑스포시토의 방향전환, 패스 이런 부분이 좋고 또 전체적으로 팀을 봤을 때는 에이바르는 항상 전방 압박이 좋은 편이고 세트피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에 의한 그런 공격도 날카로웠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에서 실수가 있고 좀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 볼 처리가 좋지 않은 등 그닥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에이바르고요. 이른 시간에 좀 바르셀로나에게 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했던 에이바르였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마요랄, 마르티, 캄파냐, 바르디, 모랄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조금 중거리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으로 중거리 슛이든 드리블이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경기 슈팅을 8개밖에 하지 못했는데 결국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결정력은 좀 항상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레반테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드진의 그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좀 적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깨비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뒷공간을 좀 내주는 편이에요. 제공권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역습에서의 스피드는 좋았던 레반테였고요. 이 경기를 봤을 때 레반테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또 18경기 동안 무승부가 또 없는 모습이고 에이바르 역시도 홈에서 단 1무밖에 5승 1무 5패로 1무밖에 없기 때문에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반테의 원정보다는 에이바르의 홈 쪽을 좀 보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게 대패를 하긴 했지만 에이바르의 경기력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이바르의 승을 보고 있고요. 물론 레반테의 그 한 방이 터질 수도 있고 또 한 방 또는 에이바르가 뒷공간을 내주는데 그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좋은 레반테이기 때문에 승패에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에이바르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서 또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전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8위 발렌시아와 13위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베티스는 마요르카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 쪽에 70.7%고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7승 6무 패배가 없어요. 5경기 2승 1무 2패고요. 베티스는 원정에서 1승 6무 5패,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죠. 5경기 3무 2패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승리가 좀 없는 베티스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플로렌치, 가야 등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베티스는 리그 경기 및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역시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앙 공간과 측면 공간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내줘서 중거리 슈팅이든 크로스 등 이런 부분을 좀 허용을 많이 해줘요. 또 디아카비와 망갈레의 센터백은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선수를 마크하지 않는 등 좀 좋지 않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퇴장으로 지난 경기 결정을 했고요. 호아킨, 모론, 카날레스, 페키르, 교체로 들어온 테오 등 PK로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긴 했지만 공격력 자체는 항상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는 좀 라인이 높은 편이어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고 항상 중앙 공간, 하프 스페이스 공간 그 공간을 너무 좀 많이 내줘요. 그래서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발렌시아가 부상자도 좀 많고 좋지 않은 모습인데 원정에서의 베티스의 전적을 봤을 때 원정에서의 베티스는 워낙에 좀 경기력 자체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저는 일단 발렌시아가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승리는 가져갈 겁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역습에 좀 약한 모습이 있고 또 수비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베티스의 공격력 자체는 좀 나쁘지 않고 원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레가네스와 14위 알라베스의 경기인데요. 레가네스는 셀타비고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알라베스는 빌바오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의 37.3%고요. 레가네스는 홈에서 4승 2무 7패, 5경기 1승 2무 2패고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2무 8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레가네스는 쿠에이라 키퍼가 부상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알라베스는 나바로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레가네스는 카리오 선수가 나왔는데 18경기 0골이에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이번 시즌. 로드리게스, 레시오, 그리고 교체로 나온 아르나이스. 이 선수들 외에는 좀 좋게 보는 선수가 없는 그런 레가네스고요. 결정력이 좀 좋지 않고 그러나 세트피스는 좀 좋았던 레가네스였고요. 수비는 좀 라인이 좀 높아서 하위권 팀 치고는 좀 라인이 높아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제공권과 볼 처리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알바레스는 루카스 페레즈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호세루, 비달, 두아레테, 교체로 나온 버크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좋았던 알라베스였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좋지 못했네요. 세트피스에서 극장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뒷공간을 좀 내주고 볼 처리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경기력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뭐 쿠에이라 키퍼가 부상이고 브레이스웨이트가 바르셀로나로 가고 엔네시르는 세비야로 가고 이런 손실이 큰 레가네스보다는 레가네스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알라베스의 역습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알라베스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지금 투표율이 그런 상황임에도 무승부가 제일 높은 이유는 원정에서 2승 2무 8패로 워낙에 좋지 못하고 레가네스가 의외로 하위권 치고는 4승 2무 7패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도 레가네스가 2승 3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일단 총합픽은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무승부가 지금 1인데 최종픽까지 투표율이 레가네스가 1이다, 무승부가 1이다 하면은 지난 회차에서도 또 승패로 나눠졌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투표율이 1이면 또 승이나 패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9위 그라나다와 17위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오사수나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셀타비고는 레가네스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그라나다 쪽에 67.2%고요. 그라나다는 홈에서 8승 1무 3패 굉장히 좋죠. 5경기 3승 2패고요.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1승 4무 7패,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11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브라다 리치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마치스, 제가 항상 좋게 보는 마치스가 2골을 넣었고요. 페르난데즈, 그리고 솔다도, 에레라, 교체로 투입된 뭐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역시 한 방이 터지면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가는 그런 그라나다의 모습입니다. 세트피스와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선수진의 뭐 마치스 등 페르난데즈는 뭐 침투나 개인 능력 이런 게 좋았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침투 선수를 좀 놓치고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21분 만에 퇴장을 당해서 좀 경기가 어렵긴 했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했고요. 스몰로프 선수, 아스파스, 하피냐, 올라자, 뭐 수아레즈, 교체로 투입된 산티미나, 시소 선수는 결장을 했고요.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세트피스에서 한 방으로 승리를 했고 세트피스와 뭐 역습 그리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 그리고 압박이 약해서 이런 부분 공간이나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좀 불안하고요. 이 경기 투표율도 조금 그라나다 쪽으로 몰린 부분이 있듯이 그라나다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셀타비고의 공격진이 좋아지긴 했지만 수비가 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있고요. 그 수비진이 최근 분위기가 좋은 마티스와 페르난데즈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솔다도의 한 방도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는 선수들도 있어서 그라나다가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그라나다의 단통 승을 보고 있긴 한데 불안한 부분은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어요. 셀타비고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전적에서 셀타비고가 워낙에 좀 1승 4패로 앞서는 모습이 좀 걸리고 있고 또 아스파스와 스몰로프 이 공격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빌바오와 7위 비아레알의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알라베스에게 2대1 패배, 비아레알은 꼬마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 쪽에 42.8%예요. 빌바오는 홈에서 6승 3무 3패, 5경기 1무 4패로 승리가 없고요. 비아레알은 원정에서 5승 1무 7패, 5경기 3승 1무 1패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비아리브레 선수가 부상이고요. 4연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 가르시아, 무니아인, 그리고 좌측에 카파, 그리고 우측에 좌측에 베리시체, 우측에 카파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헤딩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이 좀 아쉬워요.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은 좋았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볼 처리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알카세르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헤라르드, 고메스, 카솔라, 트리게로스, 모레노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거리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좀 많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카솔라의 패스로 인해서 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수비는 알비올 등 기동력이 좀 떨어져서 뒷공간을 좀 내주고 세트피스 이런 볼 처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빌바오가 홈에서 워낙에 안정적인 팀이고요. 연패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개인적으로 빌바오 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의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요. 원정에서 무승부가 적은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 이 경기도 승패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보고 있고요. 빌바오가 수비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가끔 볼 처리가 불안해서 세컨볼을 좀 내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아레알의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의 득점이 비아레알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가는데 일단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좀 많아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22 에스파뇰과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은 바야돌리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아틀레티코는 비아레알을 3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쪽에 77.3%로 투표율 1위 경기고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에스파뇰은 홈에서 1승 4무 7패, 굉장히 좋지 않죠. 5경기 1승 2무 2패고요.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 3승 6무 3패, 아틀레티코도 좋지 않아요.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로페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토마스 선수는 복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승리는 없지만 그런 무승부의 빈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아틀레티코는 에레라 선수가 부상이고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는 에스파뇰이고요. 에스파뇰 칼레리가 톱으로 나왔어요. 토마스 대신에 17경기 동안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선수고요. 다르데르와 우레이가 선발로 나왔고 로카, 라요에서 온 23번 암브라, 이 선수는 정확한 이름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파뇰은 기회가 적지만 좀 잘 살려내는 팀인데 지난 경기도 슈팅 대비 많은 득점을 했었고요. 이번 경기도 6개의 슈팅 중에서 6개밖에 슈팅을 하지 못했지만 2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2대1로 질 정도로 기회가 오면 좀 잘 살려내는 그런 팀이고요. 수비는 좀 불안한 모습인데 중간 공간을 좀 많이 내줘서 중거리를 좀 허용을 하고요. 크로스도 허용을 하고 세컨볼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편이고 뒷공간을 내준 총체적으로 좀 수비가 좋지 못한 그런 에스파뇰이고요. 아틀레티코는 측면 공간을 좀 내주고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볼 처리에서도 좋지 못하고요.
트리피어가 복귀한 점과 펠릭스가 복귀한 점은 아틀레티코에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에스파뇰이 유로파도 있고 좀 체력적으로 불리하기도 하고요.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펠릭스와 트리피어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불안한 부분은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좋지 못하고 상대 전적에서 에스파뇰이 앞서는 점, 그리고 또 토마스가 복귀했다는 점,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투픽을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초안픽은 에스파뇰의 단통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마요르카와 5위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마요르카는 베티스와 3대3으로 비겼고요. 헤타페는 세비야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 쪽이 65.2%고요. 마요르카는 홈에서 6승 2무 5패, 5경기 1승 1무 3패. 헤타페는 원정에서 5승 3무 4패, 5경기 3승 2패입니다. 헤타페는 연승을 하다가 연승이 끊긴 후에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고 11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쿠보와 부디미르, 에르난데스가 골을 넣었고요. 로드리게스 그리고 교체로 투입된 라고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PK로 2골을 넣었습니다. 쿠보가 지난 경기 정말 잘해줬고요. 라고 주니어 선수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를 좀 쉽게 내주고 항상 마요르카 말씀드리는 그 크로스가 올라올 때 마크하지 않아서 좀 제공권이 있는 선수에게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중앙 공간 때문에 좀 중거리를 좀 자주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타페는 마타 선수가 결정을 했고요. 몰리나, 쿠쿠레아, 막시모비치, 니옹, 앙헬 로드리게스가 있고요. 지난 경기 미드에서 좀 주전인 아란바리 선수를 좀 교체 출전시키고 스토코에서 온 에테보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로테이션의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보다는 라인을 좀 높이고 압박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헤타페고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세트피스가 좋았습니다. 수비는 뒷공간을 내주고요. 라인 컨트롤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고 위험한 위치에서 실수가 좀 잦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좀 불안했고요. 약간 지친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느껴졌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에 좀 투픽으로 가려고 합니다. 마요르카가 홈에서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마요르카의 수비에 비해서 공격력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해요. 홈에서 6승 2무 5패를 하고 있고 쿠보, 부디미르 이런 선수들, 라고주니어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헤타페가 목요일에 유로파가 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유로파 경기를 보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갈지 아니면 투픽으로 가서 승패로 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로 가고 싶은 부분은 별다른 이유보다는 11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모습 때문이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2위 레알 마드리드와 1위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엘 클라시코입니다. 레알은 레반테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바르셀로나는 에이바르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바르셀로나 쪽에 44.8%고요. 레알은 홈에서 8승 4무로 패가 없고요. 5경기 3승 1무 1패.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5승 3무 4패, 5경기 4승 1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챔스가 있고 홈에서 치러지고요. 아자르가 부상이고 호드리고 선수가 카스티아에서 경기를 뛰었는데 옐로 카드가 있던 상황에서 골키퍼를 도발을 했어요. 영상을 보니까 골키퍼가 먼저 도발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고요. 2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알바 선수가 부상이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폴리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고요. 원정 경기였고요. 이번에도 리그에서 원정 경기입니다. 1군으로 나왔던 모습이었고 레알은 지난 경기 19개 슈팅을 하고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할 정도로 결정력이 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아자르 선수는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르셀로의 좌측은 위협적이었고 세트피스는 여전히 좋았던 레알 마드리드였고요. 수비는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때문에 역습에서의 위험한 모습이 있고요. 바르셀로나는 교체로 투입된 브레이스웨이트가 레가네스에서 왔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는
레알처럼 좀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 볼 처리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원정에서 불안한 바르셀로나보다는 홈에서의 레알 마드리드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알바가 없는 부분이 좀 걸리고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레알이 1점 차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총합픽은 레알의 단통 승을 보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 레알의 승리가 없고 또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우세하고 레알은 지금 챔스 경기를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최종 픽에는 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챔스 경기를 좀 봐야 이 경기를 좀 예측이 완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안 픽을 베팅을 했고요. 투폴로 가져간 거는 그 빌바오와 비아레알 경기를 투폴로 가져갔어요. 나머지 경기들은 좀 투폴로 가져간 것들 중에서 좀 좀 역배의 느낌이 좀 이변의 느낌이 난다 하는 거는 무승부를 갖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배적으로 첼시 승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금일 오전에 또 최종 픽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